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현대시 작품 감상을 할 건데요. 자, 여러분 3월 달에 모의평가가 있었는데 시험 잘 보셨나요? 자, 여러분 문학 작품을 봐서 알겠지만 특히 현대시, 뭐 현대소설, 뭐 고전문학 같은 거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생소한 작품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품을 보더라도 그 작품을 보고 대략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이겠구나라고 그게 짐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 이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이시영의 공사장 끝에라는 작품을 가지고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시영 시인은요, 자, 현실에 바탕을 둔 현실 비판의 목소리를 주조로 하는 작품을 많이 쓰셨고요. 그리고 산업화로 인해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도시 빈민들의 삶, 그 다음에 도시 빈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다룬 작품을 쓰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시영의 공사장 끝에 이 작품은 1960년대, 70년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그로 인해 소외된 계층을 주 내용으로 하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시영 작가의 공사장 끝이라는 실제 작품인데요. 지금 부셔버릴까? 안 돼. 오늘 밤은 자게 하고 내일 아침에. 안 돼. 오늘 밤은 벌써 며칠째야. 소장이 알면 그래도 안 돼, 안 돼. 자, 여기까지 그 끊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와 뒤에 그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 앞부분에서는 이게 집 밖에서 집 밖에서 하는 인부들의 대화인데, 집 안에 있는, 이쪽이 집 안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빨리 집을 때려 부셔가지고 뭐 새로운 집을 만들어야 하는데 집 안에 식구들이 거기서 주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어두운 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감상하면 되겠는데 이쪽 앞부분은 여러분 딱 보기에도 대화체로 어, 인부들의 대화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자, 뒷부분 한번 볼까요? 자, 두런두런 인부들 목소리 꿈결처럼 섞여 들려오는 루핑집 단칸 벽에 기대어 그 여자 작은 발이 빠져나온 어린 것들을 불빛인 듯이 덮어주고는 가만히 일어나 앉아 칠흑처럼 깜깜한 밖을 내다본다 하면서 여기 집 안에서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굉장히 긴장하는 마음으로 보살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루핑집이 무슨 말일까요? 루핑집은 무허가 주택을 말해요. 무허가 주택을 루핑집이라고 하는데, 빨리 이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고 새 집을 지어야 되는데, 자, 이 가족들이, 이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갈 데가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초조하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칠흑처럼 깜깜한 밖을 내다본다. 자, 칠흑처럼 뭐 깜깜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그 작품을 아주 세세하게 지엽적인 것까지 분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번 빠르게 읽고 대충 어떤 내용이겠구나라는 거를 알고 그다음에 문제에 대한 문제를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무허가 주택, 뭐 1960년대, 70년대 도시와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소외된 계층의 삶을 노래한 작품인데, 자, 이 작품 진짜 이런 경우가 진짜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60년대, 70년대 도시와 산업화로 인해서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자,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죠. 자, 그런 비극적인 힘든 삶을 노래한 작품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감상의 초점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작품 감상 첫 번째 질문인데요. 위시의 상황을, 자, 산업화로 소외된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내용을 밝힐 것 했는데, 자, 우리나라 산업화는 60년대, 뭐 70년대죠. 보통 60년대, 70년대, 뭐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서 자, 소외된 계층의 삶. 갈 곳 없는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괴롭고 뭐 소외되고 암울하고 앞에 그 애기 엄마처럼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갈 곳이 없어요. 집을 빨리 비워줘야 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넓게 작품을 감상하시고 여기에 대한 뭐 100% 완벽한 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시대적인 상황과 연관 지어서 이해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60년대, 70년대 자, 위시의 상황과 연관 지어서 도시와 산업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위시의 상황을 산업화로 소외된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내용, 산업화로 소외된 사람, 자, 소외된 사람들의 삶과 자, 관련된 내용을 밝힐 것이라는 했는데, 자, 여기 소외된 사람들의 삶은 뭐 피지배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노동자 계층이겠죠. 대부분 노동자 계층이겠는데 뭐 다는 안 그랬겠지만 60년대, 70년대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이 당시 사람들 우리나라 그리고 70년대 새마을 운동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사람들은 지금과는 틀리게 굉장히 열심히 일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주 5일제라 토요일, 일요일 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일요일만 쉬고 뭐 일요일에도 뭐 잔업을 하고 일요일에도 주간 근무를 하고 그리고 새벽에 달을 보고 나가서 밤늦게 또 달을 보고 들어오는 자기의 개인적인 삶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런 소외된 사람들. 자, 근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받았겠죠. 근데 일부 악덕 업주들에 의해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돈을, 그 봉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해요. 자, 그거와 연관지어서 그 사람들이 바로 소외된 삶이고 없는 사람들, 피지배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와 관련된 예시 답안을 본다면 여기서 산업화 재개발로 인하여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으로 아까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갈 곳이 없는 게 문제죠. 그 집을 놓고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아이들과 뭐 가족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자, 그거와 연관지어서 이해하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됐고요. 자, 그리고 칠흑처럼 깜깜한 밖이 형상화하는 의미는 그랬는데 아까 우리 이시영의 공사장 끝에 맨 앞부분에 제가 이거 잠깐 설명을 해줬는데요. 밤에 아이들이 자고 있잖아요. 근데 집 밖에서는 인부들이 와가지고 저 집을 빨리 허물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엄마가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이들은 자고 있어요. 자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곤히 자고 있는데 이 자는 아이들을 깨워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만큼 굉장히 앞이 안 보이는 힘든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었겠죠. 자, 이거와 제가 말하는 이런 거와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면은 다, 대충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감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내가 관련 작품이 있거든요. 60년대, 70년대는 도시와 산업화로 인해서 소외된 계층들의 삶을 다룬 작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정의성의 저문강의 삽을 싣고, 자, 여기서 소외된 노동자가 이 강을 쳐다보면서, 뭐 신세를 한탄하고 뭐 힘든 삶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인데 이 다섯 식구가 저기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어디
갈 곳이 없어가지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죠. 그런 비극적인 가족사를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 정희성의 저문강에 삽을 싣고 이거 하고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자, 요거는 아까 우리가 했던 이시영의 공사전 끝에 자, 이 작품과 상호 텍스트성 관점에서 이 작품을 같이 연관지어서 감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험 문제 보면은 모의고사라든지 수능 문제 보면은 뭐 시 하나 주고 그다음에 소설 주고 거기에 가와 나의 공통점을 뭐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그게 바로 주제는 비슷하고 내용과 형식 면에서 차이가 나는 그 작품을 두고 상호 텍스트성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거든요. 자, 그거와 연관지어서 앞으로 시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현대시 작품 이시영의 공사장 끝에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